추운 겨울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는 물고기가 있다는데 그 정체는? 겨울철 맛인 숭어입니다. 신비하고 영험한 효능으로 모든 왕들에게 적응됐던 겨울철 보양식 숭어부터 조선시대 최고의 궁중 진사품 어란까지 왕들의 약재 물고기 숭어를 만나본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한 포구. 새벽부터 일찌감치 하나둘 모이는 사람들. 추운 날씨를 마다않고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근데 여기 왜 모여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기 잡으러 가죠. 숭어 잡으러. 근데 왜 여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 봐요? 이 시간대에 철문을 열어주잖아요. 군사분계선과 맞닿아 있는 한강 하구의 최북단에 위치한 전류리 포구. 때문에 조업하기 전엔 매번 군부대 초병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드디어 조업을 시작하는 이때 공사장에만 있을 법한 굴삭기 등장. 포구의 배들을 하나둘 바다로 밀어내는 굴삭기.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 인류가 선물 그 차이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세니까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지금요. 한강 하구의 이곳은 강과 바다의 경계. 썰물과 밀물로 수면 높이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때 수면이 얕으면 배들의 자체 운항이 힘들기에 물 위까지 밀어주는 게 굴삭기다. 바닷물이 차는 2시간 전 그 물을 차야 밀물로 올라오는 숭어를 잡을 수 있게 서둘러 조업 장소를 정해야 한다. 찾는 지점이 있으세요? 다니는 길이 있지, 사람 마냥. 네. 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목이. 숭어잡이 경력 8년을 자랑하는 전류리 포구 어촌계장 백성득 선장.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생활하는 숭어는 뻘의 유기물을 먹기에 그 영양분이 최고. 그중 겨울 숭어는 숭어 앉은 뻘만 먹어도 달다 할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다. 드디어 조업 장소에 도착한 백성득 선장. 이 그물은 무슨 그물이에요? 자망. 가만히요. 자망은 물속에 그물을 쳐놓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걸리게 하는 조업 방식. 이때 자망은 물살에 따라 누웠다 서기를 반복. 물살 세기에 따라 조업 성패가 갈린다. 물이 세면은 이렇게 누워서 가,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고기 안 걸리지. 근데 이제 물이 약해지면 그물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니까 그게 걸리는 거야. 거기다가 흙탕물이라 아까 물 세진 거에 바다 개흙이 이렇게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냥 머리 대고 그물에 들어오는 거야, 지가. 밀물이 들어오기 전 서둘러 자망 작업을 마쳐야 숭어를 잡을 수 있다는데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조업을 하는 이유도 물때를 맞추기 위함이다. 사시사철 잡히지만 추운 겨울에 특히 맛이 좋다는 겨울 숭어. 겨울철 보양식으로 으뜸인 숭어를 위해 이들이 감수해야 할 것은 바로 밀물과 함께 불어오는 차디찬 바닷바람이다. 또 하니까 그게 가장 좀 아무튼 성스럽고 막 이런 것들 다시럽고. 극한의 추위를 이기기 위한 이들 나름의 극복법이 따로 있다. 물난로야, 물난로. 이제 이 물을 끓여가지고 예. 물이 뜨거우면 여기 이제 고무장 해야지. 여기서 누우면 따뜻하잖아. 그냥 뜨거운 데 놓으면 손 시렵고 발 시려우면 장화 신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데피는 거야. 수시로 데워놓는 물난로는 추위에 언 이들의 손과 발을 녹여주는 역할. 그물을 치고 고기가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어부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기 전 그물을 올려야 숭어를 잡을 수 있다. 포구 조업의 생명이 타이밍이란 것도 바로 이 때문. 서둘러 그물을 걷어올리는 백성득 선장. 과연 겨울철 최고 몸값 뛰는 귀한 숭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유, 이거 이렇게 없어 그래. 아유, 아직 고기가 없어요? 없어. 아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까지 올려보지만 역시나 숭어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선장은 애가 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조업 시간은 물이 잔잔한 단 2시간뿐. 이 시간 안에 숭어를 잡아야 하기에 서둘러 다른 어망을 걷어 올려본다. 이번엔 숭어를 잡을 수 있을까? 한 마리도 없고. 어떻게 한 마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야. 그 흔한 게 숭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우 못 받을 때는 이렇게 싸고 흔하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귀하게 잡히는 거는 귀하고 비싸고 그런 거지. 이곳 전류리에서 숭어를 잡는 배는 모두 10여 척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배들은 숭어 조업에 성공했을까?
아니 한 마리도 없어. 두 구멍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정말로. 선생님도 못 잡으셨어요? 나는 걷지도 않았어요 이제. 저기는 교수들이 이제. 우와. 와 이거 참 좋아. 형님 빨리 좀 초장 갖고 와. 내 키만 해. 이미 숭어를 건져 올린 다른 배를 보니 마음만 급해진 백성들 선장. 서둘러 마지막 조업 장소로 향한다. 숭어는 찬 수온에선 헤엄을 멈추고 그대로 머물다 그물에 걸리는 것. 하지만 수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기에 더 잡기가 까다롭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물속. 이번엔 그토록 기다린 숭어를 볼 수 있을까? 저 한 마리 있네. 저 한 마리 이제 올라오네. 드디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숭어. 기대했던 것만큼의 크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자란 숭어다. 이 숭어예요? 숭어는 부화한 지 1년 만에 민물로 돌아온 게 특징.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에선 3년생짜리 큰 숭어도 볼 수 있다는데 오 하나 큰 거 잡혔다. 어이. 고래가 잡혔네 고래. 고래 같은 놈이 잡혔어. 아유. 우와. 야 한 마리 잡았네. 야 이거 지금 몇 킬로나 돼요? 이거 한 2kg 500대 간데. 딱 봐도 엄청난 크기의 숭어. 그런데 둔한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다. 이놈은 겨울에 아직 겨울잠 하면서 덜 깬 거야. 아 그래요? 아, 눈이 눈이 이렇게 아직 맑게 검은 동자가 말똥말똥하지 않잖아. 요 놈은 보면 눈이 아주 동그란 게 바짝바짝하잖아. 그죠? 요 놈은 깬 거야 이제. 잠에서? 잠에서 겨울잠에서 깬 거야. 겨울이 오면 눈에 지방으로 된 눈꺼풀이 눈을 덮어버려 시력을 잃고 마는 숭어. 이른바 눈먼 숭어라 불리는데 겨울 숭어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쳐놓은 그물에 자연스레 걸리는 것. 이렇게 잡힌 겨울 숭어는 비늘이 두껍고 가지런한 데다 맛까지 좋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거나 제상에 올리는 귀한 생선 중 하나이다. 때문에 바다의 겨울 황제라 불리기도 한다. 영하 10도 20도 될 때 이렇게 건지면은 빳빳이 얼어가지고 죽은 거 같은데 물에서 집으면 도로 살아나. 그 정도로 이게 좋다고. 옛 문헌에 의하면 숭어 중에서도 한강 일대에서 난 것이 일품이라 기록. 특히 궁궐과 가까워 생물로 진상. 덕분에 조선의 왕들은 숭어 회까지 즐겼다. 저기 큰 놈 하나 걸렸네 또. 아우. 수온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 올리는 그물마다 숭어가 걸려오는데 정말 또 걸렸네. 또 있어. 추운 바닷바람과 맞서 걷어올린 숭어를 볼 때면 그간의 노고가 한순간 사라진다. 겨울철 많이 잡힐 때는 하루에 100kg 이상 잡힐 때도 있다. 그에 비하면 소박한 오늘의 조업이지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바다가 내어준 그만큼의 선물에 늘 만족한다는 백성들 선장. 그게 바로 바다 사나이의 숙명인 것이다. 많이 잡은 거예요? 아유 그럼 엄마 그만큼 잡았으면 많이 잡았지 뭐. 그렇게 치열했던 조업을 마치고 포구로 들어오는 숭어잡이 배들. 갓 잡은 숭어는 포구 식당으로 옮겨진다. 제철 만난 숭어는 쫄깃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최고라는데 철분이 많아갖고 빈혈에도 좋고 몸보심에도 좋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붉은 빛을 띠는 숭어회는 사람의 위를 열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 기록되어 있다. 살이 오른 겨울철 숭어는 비타민 A가 많아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EPA, DHA가 풍부한 숭어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능이 있어 왕들이 보신을 위해 자주 찾던 건강식이라는데 하지만 임금님의 몸보신을 위해 진상되던 숭어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찾던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갓 잡은 숭어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대체 그 으뜸이란 건 무엇일까? 숭어 지금 알 채취하려고 그럽니다. 참숭어 어란 제조 경력 35년 8대째 대를 잇는 어란 명인 최태근 씨. 영험하고 신비한 물고기로 알려진 숭어. 그 영험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결정체가 바로 숭어 알이다. 이렇게 따는 것은 알집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따야 됩니다. 이렇게 따면서 알집에 손상이 가게 되면 알이 터지면은 어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숭어의 귀한 알이 다치지 않게 가위로 자르는 것이 특징. 이게 이제 숭어 내장입니다. 이게 숭어 내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젓갈로 우리 젓갈로 또 담아서 숭어 창zet을 담습니다. 이게 지금 알집이에요. 겨울이나 이런 때는 참숭어는 알집이 이렇게 겨울에 생긴 숭어 알집은 산란계는 무려 1kg까지 커지는데 때문에 산란전이 바로 어란 만드는 최적기. 그런데 이때 내장 손질까지 마친 숭어 갑자기 튀어오르는데 숭어가 배를 갈라놨는데도 생명이 강합니다. 강하니까 또 힘이 좋고 강과 바다를 오가는 숭어는 해류를 거슬러 오르는 습성 때문에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강한 것이 특징. 그러니 몇 달간 품고 있던 수백만 개의 알이 좋은 건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이때 내장 뒤로 뭔가 보이는데 알이 큰 거 있네. 이게 알이에요? 네. 보통 알을 채취하는 시기는 5월 초. 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도 가끔 발견되는데 알을 꺼낼 땐 터지지 않게 꼬리 부분부터 꺼내고 인대를 조심스레 잡아 채취한다. 이런 알을 영양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맛보지는 못합니다. 한 점씩 썰어서 이제 지방에 고관 대작들 계신 분들이 온님이나 임금님께 신상했던 이렇게 먹었던 그런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조선 임금 중에서도 정조가 특히 사랑했다는 숭어 어라는 고대 시대부터 각국의 왕들에게 진상되던 고귀한 식품이다. 알을 뺀 숭어는 깨끗이 씻어 볕이 잘 드는 곳에 잘 말려 요리로 활용. 그만큼 버릴 게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숭어다. 회로도 먹지만은 그걸 말려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절 때 찌죠. 숭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먹을 수 있죠. 비장에 좋은 마른 숭어는 약재로도 사용. 때문에 왕에게 진상하던 귀한 음식이자 한약재 중 하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란을 만들 차례. 채취한 어란은 3%의 소금물에 대여섯 시간 동안 담가두는데 핏물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1차 작업이다. 이런 핏기를 이렇게 제거를 일일이 다 해줘야 이 비린 맛이 없어지고 이 알이 깨끗하죠. 더 좋은 품질의 어란을 위해 이런 수고스러움은 당연한 일. 그런데 이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숭어알 하나를 따로 빼놓는 최태근 명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다. 이거 왜 버리세요? 알이 이미 성장을 해가지고 분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리를 낳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안에가 공기가 다 차고 이제 성장을 다 했어요 알이. 이런 알 같은 경우는 어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기가 지난 알은 내장과 함께 젓갈로 사용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알을 손질하던 명인. 작업을 멈춘 채 어디론가 향하는데 두 번의 문을 거쳐 나타난 이곳엔 떡하니 항아리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집에서 담근 청주, 진양주라고 그러죠. 직접 쌀로 만들었다는 청주에 정체불명의 물건을 푹 담그는 명인. 이것은 청주를 내리기 위한 용수입니다. 용수.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인의 집 대대로 내려오는 청주는 찹쌀과 누룩으로 잘 빚어 15일 정도 발효시키면 완성. 용수로 불순물과 건더기는 제거한 채 청주만을 잘 떠서 어디론가 향하는 명인. 청주 역시 어란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과정 중 하나라는데 청주를 이렇게 담가서 약 한 하루 정도 놔두면 이 비린 맛이 싹 제거가 됩니다. 핏기를 제거한 알은 청주에 담가주는데 이때 청주는 비린맛 제거는 물론 알의 식감까지 부드럽게 만든다. 다음 날 아침부터 어란 만드는 다음 과정에 돌입한 명인. 이번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재료가 되는 이 검은 물의 정체는 이 간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어란 만드는 데 시작이 됩니다. 무려 250년간 가문 대대로 내려온 간장. 그 긴 세월을 증명하듯 간장 속엔 묽은 소금 결정체가 그대로 남아있다. 8대째 저 계속 집에 종손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보존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간장에 숭어알을 24시간 정도 담가 빛깔과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데 이때 알의 크기와 빛깔 내기에 따라 담그는 시간과 간장의 희석 정도가 달라진다. 만약 간이 덜 되게 되면은 말리는 과정에서 변질이 옵니다. 변질이. 일일이 간장의 양을 조절하고 골고루 섞어주는 정성을 들여야 왕에게 진상하기 위한 최상품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하루 동안 염장해둔 숭어알은 간장을 뺀 상태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바람 자연 건조에 의해서 알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숭어알은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시키는데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방금 막 짜온 참기름입니다. 갓 짜낸 참기름을 하루 2번씩 뒤집어가며 빈틈없이 발라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20일 정도 하면 알은 갈색의 윤기가 흐르고 차돌처럼 단단해진다. 참기름을 바르면은 이 방부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 참기름이 어 안에 이렇게 배어가지고 이 어란이 아주 고소한 맛을 내게 되죠. 말랑말랑했던 알이 단단하게 되기까지 수백 번도 더 손질해야 하는 어란. 어란의 참맛은 정성과 손끝에서 나오는 것. 참기름을 수십 차례 발라가며 3달 이상 말리는 정성스러운 작업을 거쳐 호박빛깔의 아름다운 어란이 완성. 이를 숙성하면 할수록 더 깊은 빛을 띈다. 이거는 이제 모양이 아주 잘 나왔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이제 아주 이쁜 모양이 되죠. 최상급 어란은 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 여기에 영롱한 빛깔까지 더해야 탄생한다. 네, 이런 정도 된 것은 500g 정도. 가격도 꽤 비싸겠어요, 이런 거는. 그죠. 이런 정도는 이제 뭐 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한 50만 원 정도. 아, 50만 원. 예, 예. 1년에 몇 개 안 나오죠. 이런 정도는 큰 것은. 봄철부터 만들기 시작해 4개월의 인고의 시간을 거쳐 겨울에 탄생되는 어란. 때문에 이맘때 진상되던 왕들의 대표 겨울 보양식이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2개월에서 한 4개월 수십 번, 수백 번에 이렇게 손을 거쳐야만이 이제 제대로 된 어란을 맛볼 수가 있죠. 자칫 방심하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정성의 손길이 더해야 완성되는 것이 바로 어란이다. 때문에 누구나 먹고 싶었지만 쉬 가질 수 없었던 귀한 음식. 이게 지금 껍질이에요. 예, 딱 싸졌어. 알칩입니다. 알칩. 완성된 어란은 수십만 원을 호가. 정성에 비하면 그것도 싼 편이다. 아까워서 맛도 안 맞다. 이거 한번 쫀득하니 이거 한 번 먹으면 혼이 맛이 좋은 게 안 뛸라나. 먹을수록 이렇게 고소해갖고는 향이 나고. 반투명한 어란은 얇게 썰어 먹는데 썬 어란을 깨물면 입안 가득 향이 퍼지고 사르르 녹는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허약 체질이나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좋다고 합니다. 자연이 선물하고 인간의 지혜가 탄생시킨 영양의 보고 어란을 통해 약식동원을 이행하는 두생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